이 중구백이나 원가, 세법을 절대 뭔가 1회 독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처음부터 이해도 떨어지기 너무 당연해요. 3, 4월 달에 뭐 회계원리 뭐 한 2달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러나 공부 계획이 밀려버리고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. 사실 저번 주에 사촌 동생이 군대 전역을 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. 이제 제 사촌 동생이잖아요. 막내 작은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저랑 한 20살 차이 나요. 얼마나 또 이제 진심 어리게 조언을 했겠어요. 정말 제가 다시 세무사를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를 제가 멘토링을 해드린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게 다 여러분한테 멘토링을 하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종합반은 시작하지 마라. 종합반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달라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 시험은 종합반 구성이랑은 맞지 않는 시험이에요. 종합반 구성이 맞는 시험은 어떤 시험들이냐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. 첫 번째로 1년의 시험 기회가 여러 번인 시험들은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공부 계획도 달라질 필요도 없어.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달 그냥 종합반 듣고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하면 돼요. 또 막말로 그렇게 수험 계획, 공부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.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반 구성에 맞는 시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내 강의를 한번 들으면 그 강의 내용이 그래도 한 70% 정도 이해되는 시험들.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중구백에 공부해보셔서 다 아시죠? 물론 뛰어난 학생들도 있죠.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구백에 들었을 때 이해도가 50% 미만입니다. 50% 미만인 과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이 세무사 시험은. 이런 것들은 종합반을 들으면 안 돼요. 종합반으로 5과목 한 번에 듣는 순간 복습할 시간 없고 당연히 이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강의 한 바퀴 돌렸어도 막상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. 시험 기회가 여러 번인 시험, 강의를 한 번 들었을 때 이해도가 70% 이상 정도 되는 시험들은 종합반 구성이 맞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종합반 구성이 맞지가 않아요. 그러면 우리 세무사 시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첫 번째로 1년의 시험 기회가 딱 한 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시험을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공부 계획이 달라지셔야 돼요. 우리 세무사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1차 합격만 하려고 하면 7월달에 시작하셔도 충분해요. 옛날에 5년 전에만 하더라도 1차 시험이 조금 더 수월했을 때는 세무사 시험 솔직히 말해서 가을에 시작, 찬바람 불 때 시작해도 합격해요. 2차 공부를 선행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연초에 시작하셔야 돼요. 1월달, 3월달에는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. 7월달에 시작하면은 2차 선행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월달에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2차 선행의 과목이 달라지고 2차 과목을 선행을 하더라도 세법학이 아예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1차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1차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제껴야 되는 챕터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달라져서 그래요. 그게 우리 세무사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. 두 번째로 우리 중구백에만 보더라도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50% 미만이에요, 이해도가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중구백이나 원가, 세법을 절대 뭔가 1회 독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처음부터 이해도 떨어지기 너무 당연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은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. 상반기에 재무회계 원가, 세법까지만 딱 해주셔야 돼요. 죄송한 얘기지만 재정학 행소법 할 시간이 없어요. 종합반 구성을 보면 재정학 행소법 다 들어가 있잖아요. 안 됩니다. 재정학 행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최대한 뒤로 밀어줘야 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 해야 되냐? 그때 재정학 행소해야 되냐? 아니요. 재정학 행소는 더 밀어놓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재무회계 원가 세법 기초를 쌓았던 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. 2차 선행을 해야겠죠? 재무회계 연습, 원가 연습, 세무회계 연습 그렇게 한 다음에 내 회계세법 실력을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재정학을 11월 달, 12월 달에 시작하거나 행소는 내년 1월 달에 2월 달에 시작하거나 행소 막 내년 3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. 사실은. 그렇게 공부 시간을 내가 회계세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반 커리큘럼은 저희가 맞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저는 단가로 세무사 합격에 필요한 회계세법을 쌓기 위한 집중할 수 있는 수험 기간을 확보하는 이제 계획을 짜드린 거고 제 사촌한테 그렇게 추천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은 걸 추천드리고 있는 거죠. 종합반 꼭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전과목을 한번 한 바퀴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오히려 그런 게 과목에 대한 이해도나 수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정말 뭐 그런 분들까지 제가 말릴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종합반은 그러면 5월 달에 시작하는 건 사실 너무 늦어요. 그래도 3월 달에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종합반이.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이 5월 달 개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만약에 수험생들이 5월달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나마. 근데 원래는 2, 3월달에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종합반 시기에 맞춰서 내 공부 계획을 다 5월달로 미루는 거예요.
그래서 3, 4월 달에 뭐 회계원리 뭐 한 2달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러나 공부 계획이 밀려버리고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. 전 종합반이 3월에 했으면 좋겠다. 3월에 시작했으면 좋겠다. 그랬으면 꼭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종합반 괜찮다. 한 바퀴 돌고 와봐라. 그 다음에 제대로 또 단가로 공부하자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반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비용적인 부분. 이제 그런 질문도 합니다. 연간 패키지도 있고, 뭐 합격하면 환불도 해준다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, 우리 인생을 걸고 하는 시험이고, 가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수험 기간 1년을 줄이는 게 가장 저는 돈을 버는 거고, 돈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여러분들의 꽃다운 청춘의 1년의 가치는 몇 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수험 시장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인 메이저 학원에서 전 하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이왕이면 돈 때문에 종합반을 선택하는 건 그래도 좀 지양하셨으면 합니다. 제가 이제 멘토링에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단가반, 그리고 이왕이면 듣고 싶은 과목별 학원의 교수님들, 여러분 취향에 맞는 교재와 교수님을 선택을 하세요. 그게 수험생분들의 권리고, 그게 또 오히려 저는 공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사실은 병장 휴가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제 채널을 보고 있대요. 그래서 그 작은 아빠가 저한테 자꾸 선생 김모지 보면서 진짜 제 가족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제대하면 세무사 시험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전역하고 나서 연락해봐라. 그래서 진짜 이제 자기 학원도 끊었고 올라와서 내가 상담 한번 해보겠다. 내가 널 최대한 설득 한번 해보겠다. 그래서 제가 다 가이드를 줬죠. 엑셀로 다 만들어서 월별, 그다음에 과목별 링크 다 줬는데 시작을 하고 있을지 알지는 모르죠. 왜냐면 너무 젊고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정말 세무사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또 이유가 돼서 잘 알고 있어서 일단은 시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촬영 끝나고 좀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.